호랑이를 덫에 가두면. 테켈러 장편 소설 강나은 옮김. 호랑이가 아니다. 남자아이다. 키가 작은 백인 남자아이. 황토색 셔츠에 블랙진을 입고 텁수룩한 갈색 머리카락 위에 옛날식 신문 배달원 모자를 썼다. 미안. 나는 사과하며 그 남자아이 어깨 너머를 본다. 분명 호랑이 꼬리를 보았는데 지금은 없다. 우리는 그저 책장들 사이에 만화책에 둘러싸인 채 서 있을 뿐이다. 그 남자아이가 웃음을 내뱉더니 모자를 살짝 기울여 인사한다. 안녕, 난 리키라고 해. 충돌 상황 속에 만나게 돼서 유감이군. 내가 대답을 할 틈 없이 그 애는 날 따라 달려오는 젠슨에게 외친다. 젠슨, 나 뛰어온 거 알아? 우리 아빠가 내려준 주차장에서부터 여기까지. 늦으면 누나가 싫어하니까. 리키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윗입술 위에 맺힌 작은 땀방울들을 닦는다. 내가 그렇게 사려 깊다고. 젠슨은 한숨을 쉬고 말한다. 목소리 좀 낮춰라, 리키. 리키가 미소를 짓는다. 그러자 두 눈 가장자리에 주름이 지고 둥근 두 뺨에는 작은 보조개가 생긴다. 내가 이렇게 곧바로 리키가 좋아진 것을 보면 리키 역시 사람이 붙는 아이다. 리키가 다시 나를 보고 말한다. 안녕? 넌 누구고 네 사연은 뭐고? 왜 이 누추하고 작은 도서관에 있는 거야? 난 릴리야. 여기까지만 대답했는데 머릿속이 백지가 된다. 리키는 대답이 더 나오기를 바라며 날 빤히 보고 난 내가 어서 투명인간으로 변신하기를 바랄 뿐이다. 젠슨이 나를 구해준다. 릴리는 이제 막 할머니 댁으로 이사 왔대. 여기서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집으로 말이야. 그리고 젠슨은 리키를 가리키며 소개한다. 릴리, 이쪽은 리키고 내가 이번 여름방학 개인 교습하는 애들 중 한 명이야. 우리 수업은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 젠슨이 이제 리키를 마주보며 말한다. 이 도서관 누추하지 않거든. 그냥 좀 낡았을 뿐이야. 이 애도 나랑 같이 누나한테 수업하다? 리키가 이것을 내가 아닌 젠슨에게 묻는다. 마치 내가 거기 없는 것처럼. 나는 엄마, 언니와 함께 있다가도 가끔 지금 같은 기분이 든다. 내가 방해가 된다는 기분, 또는 내 것이 아닌 대화에 낀 기분.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누르며 내가 말한다. 아니야, 나는 그냥 책 좀 찾으러 왔어. 리키가 눈이 커지더니 만화책 책장을 본다. 너 만화도 좋아해? 난 진짜 좋아해. 지금은 오리지널 슈퍼맨 시리즈도 전부 훑고 있어. 뭐, 이 도서관에 있는 것만이긴 하지만 슈퍼맨이 그다지 멋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알아.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도 아니야. 슈퍼맨은 그냥 다들 아는 공식 캐릭터잖아. 안 그래? 그렇지. 나는 이을 말을 찾아 슈퍼맨에 관해 아는 것이 없었나 머릿속을 뒤진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못한다. 고맙게도 젠슨이 끼어든다. 릴리는 호랑이를 좋아한대. 그래서 호랑이 관련 책들을 찾고 있어. 좀 민망하다. 정확히 말하면 호랑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젠슨에게 해명하고도 싶다. 하지만 어깨를 으쓱하고 애써 미소를 지을 뿐이다. 리키의 미소가 돌아온다. 와, 호랑이 좋아하는 여자애 처음 봐. 뭐, 그래. 내가 좀 더 우리 언니 같았더라면 호랑이를 남자애들만 좋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난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다시 만화 이야기나 나누길 바랄 뿐이다.
리키는 어색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말을 이어간다. 하긴 뭐 나랑 대화하는 여자애가 별로 없긴 하지. 그래도 호랑이는 멋져. 아주 날렵하고 우아해. 무자비한 방식으로. 호랑이의 무자비함은 그다지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호랑이는 못 믿어. 나는 말한다. 그러자 리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는 내 말을 따라한다. 호랑이는 못 믿어. 마치 내 말이 아주 흥미진진해서 기억에 새기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그 말 마음에 든다.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호랑이 사냥꾼이셨어. 그런데 그거 아주 나쁜 일이야. 호랑이는 멸종 위기고 이제 호랑이 사냥은 불법이니까. 그래서 아빠는 날더러 사람들한테 그 얘긴 하지 말래. 리키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입을 연다. 그러니까. 하지만 젠슨이 리키 말을 끊는다. 자, 어떻게든 수업 밀어보겠다는 의지의 잡담은 잊지 마고 이제 공부 시작하자, 리키. 젠슨이 리키를 끌고 가버리고 책장들 사이에 선 나의 머릿속은 소용돌이가 친다. 그저 내 상상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닐 것이다. 호랑이가 여기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리키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 호랑이를 놓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날렵하고 우아하고 무자비한 마법의 호랑이가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고 내가 그 호랑이를 뒤쫓았다. 그것은 한없이 용감한 일이었을까? 한없이 위험한 일이었을까? 아니, 어쩌면 조금씩 둘 다였을까? 다음 날 오후 엄마는 또 다른 면접을 보러 나가 있고 할머니는 점심도 거르고 계속 잠을 잔다. 그건 흔치 않은 일이다. 아무리 잠을 사랑하는 할머니여도 음식은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다. 언니는 위층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나는 땅콩 버터 컵 과자를 먹고 집안을 서성대고 호랑이 생각을 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 내가 아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첫째, 그 호랑이가 할머니를 찾았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나를 찾았고 그건 곧 할머니도 찾으리라는 뜻이다. 둘째, 호랑이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들을 되찾으려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우리가 지낸 고사가 호랑이를 막아주었어야 했지만 내가 도서관에서 호랑이를 보았으니 효과가 없어진 것이 분명하다. 셋째, 우린 보호 방법이 더 필요하다. 할머니가 불편해하더라도 나는 할머니에게 호랑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 더는 서성대고만 있을 수 없어 난 할머니 방으로 살며시 들어간다. 공중에서 춤추는 먼지가 창문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바깥에서 은은하게 들어오는 빛에 방 안이 아련해 보인다. 마치 내가 사는 곳과는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다. 시간에 갇힌 어느 조그만 우주에. 나는 이불을 젖히고 살며시 할머니를 흔들어 깨운다. 속삭인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뭐라고 웅얼거리고는 돌아눕는 할머니를 나는 다시 흔든다. 이번엔 조금 더 세게. 어쩌면 좀 너무 세게. 할머니가 겨우 눈을 뜨고 웅얼거린다. 릴리, 배고파? 아니요. 정말 땅콩 버터 컵 과자로 배가 꽤 차 있다. 할머니가 침대에서 천천히 그리고 열중하여 벗어나는 모습이 마치 유사에서 헤어나려 애쓰는 것 같다. 그런 다음 매트리스 가장자리에 앉아서 기지개를 켜는 할머니에게서 잠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는 것 같다. 할머니가 약해 보인다. 할머니, 난 불쑥 내뱉는다. 호랑이에 관한 질문은 잠시 미뤄둔다. 속은 나아지셨어요? 정말로 괜찮으세요?
괜찮은 거 아니라 너무 좋아. 온 가족 여기 있잖아. 더 바랄 게 없어. 할머니 얼굴엔 미소가 있지만 할머니 말은 흔들린다. 걱정하지 마. 걱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나는 내 따은 머리 한 갈래를 잡아당긴다. 고사 말고도 우릴 보호할 방법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호랑이를 또 봤어요. 잠시 할머니의 두 눈에 두려움이 불붙는다. 하지만 이내 그 눈을 감고 고개를 젓는 할머니. 다시 눈을 떴을 때 할머니는 부드러워진 얼굴로 미소를 짓는다. 할머니가 침대 옆 탁자 서랍을 열어서 말린 약초 한 다발을 꺼낸다. 한 조각을 떼어 내 손바닥에 올린다. 이거 가져. 이거 있으면 안전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나는 그 쪼글쪼글해진 식물을 빤히 보다가 할머니를 쳐다본다. 이게 뭐예요? 쑥, 내가 먹는 약. 너는 먹지 말고 주머니에 넣어. 그거 널 지켜줄 거야. 나는 고맙다고 하고는 그 말린 약초를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이거.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가 두 손을 자신의 목 뒤로 가져가더니 목걸이를 푼다. 은빛 줄에 진주 펜던트가 달린 할머니에게 특별한 목걸이다. 할머니가 매일 두르고 맞는 영어 표현을 찾으려고 애쓸 때마다 손끝에 쥐고 문지르는 목걸이. 이것도 도움돼. 너 보호해줘. 이 목걸이 하면 안전해. 할머니가 그것을 내 목에 걸어주자 내 두 팔, 두 다리에서 맥박이 뛴다. 목걸이가 보기보다 무겁기도 하다. 그래도 이건 할머니 거잖아요. 그래, 그리고 이젠 네 거야. 나는 진주 펜던트를 손바닥으로 누른다. 생각보다 따뜻하다.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심장 위에서 느껴지는 그 무게가 좋다. 이거 정말 할머니를 지켜줬어요? 날 봐. 멀쩡하지? 그 진주를 잡은 내 손끝에서 기운이 윙윙 거리는 것 같다. 그러면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계속 보호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호랑이들이 쫓아오잖아요. 할머니가 미소를 짓는데 평소에 보던 미소가 아니다. 할머니의 눈은 웃질 않는다. 나 안전해, 릴리. 나 걱정 안 해. 나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을 내 눈빛에서 읽은 할머니 말한다. 자, 이제 우리 장 보러 가자. 보호하는 거 더 사자. 나쁜 영혼들 우리한테 못 오게 잣 사서 태우고 쌀 사서 보름달 뜰 때 뿌리자. 아, 떡 재료도 필요해. 기분이 나아져 난 미소를 짓는다. 할머니는 내게로 몸을 기울이고 말한다. 그리고 너 좋아하는 간식도 살 거야. 이 할머니 최고니까. 할머니는 잠시 멈추었다 말한다. 아니다. 네 엄마 최고야. 그래도 할머니는 최고 중에 최고. 나는 소리내어 웃는다. 맞아요. 할머니가 한쪽 눈썹을 올린다. 가서 쌤한테 말해. 내가 아래층으로 불러서 알리자 언니는 팔짱을 끼고 식탁에 기대어 말한다.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 운전하지 마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휙 시선을 피하고 나는 언니를 꼬집고 싶은 충동이 인다. 언니는 행복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다. 그럼 언니가 운전하든가. 내 말에 언니는 움츠러든다. 글쎄, 언니는 운전할 수 있다. 허가증이 있다. 면허 있는 운전자인 할머니가 동석하면 된다.
엄마는 언니가 운전 연습을 해야 한다고 자꾸 말해왔다. 하지만 물론 언니는 하지 않을 것이다. 강사에게서 연수를 2번 받고 나서는 운전대 앞에 앉기를 거부했다. 연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다. 언니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빠의 차 사고 때문이다. 할머니가 손바닥을 언니의 한쪽 뺨에 댄다. 인생은 기다리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가. 우리 괜찮아. 언니는 제 하얀 머리카락을 당기며 말한다. 그래도 엄마가. 할머니는 쯧 하고 말한다. 네 엄마 잘 모르고 말하는 거야. 할머니 괜찮아. 과연 괜찮을까 하는 표정을 짓는 언니. 어이없다. 도대체 언니가 언제부터 엄마 말을 신경 썼다고. 언니는 집에 있든가. 내가 말한다. 언니의 눈빛에 상처가, 다음으론 짜증이 맺힌다. 아니야, 나도 갈 거야. 할머니가 박수를 친다. 착하다, 우리 손녀들. 나는 가서 예쁜 옷 입고 올게. 언니가 얼굴을 찌푸린다. 왜요? 장 보러 가니까.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간다. 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하지만 2 입꼬리가 조그만 미소로 당겨진다. 그러자 나도 행복해진다.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다. 이상함은 우리 할머니의 평범함이다. 그리고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 손으로 주머니 속 쑥을 토닥거린다. 다른 손으로는 목걸이를 쥔다. 모든 게 괜찮을 것이다. 그냥 알 수 있다. 우리는 짧은 장보기 목록을 가지고 가게에 도착한다. 먹을 것, 찹쌀가루, 떡, 고추냉이, 콩, 엄마, 해피넛 크래커, 언니, 땅콩버터 컵 과자, 릴리, 추가적인 보호, 오곡살, 숲에 뿌릴 것, 잣, 보름달 아래에서 태울 것, 그 외, 세탁 세제. 언니는 추가적인 보호라는 항목을 보고 한쪽 눈썹을 올리지만 아무 말 하지 않는다. 30분 동안 사고 가자. 금방 비 와.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언니가 얼굴을 찌푸리고 답한다. 오늘 비 안 와요. 날씨 앱에서 강수 확률 0이었어요. 할머니가 언니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30분이야. 그리고 내가 말한다. 될 거예요. 오래 걸릴 일 없어요. 내가 공유 코너로 가려는데 선명한 젓갈색 곱슬머리가 눈에 띄는 여자가 우리에게로 달려온다. 손녀들인가 봐요. 그 사람이 흥분하며 말한다. 난 우리 볼을 꼬집기라도 할까봐 걱정하지만 그 사람은 자제한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답한다. 내 아가들. 너희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셔. 약초로 내 천식을 고쳐주셨다니까. 우리에게 흥분하며 말하는 그 사람에게 언니는 작게 한 걸음 물러서며 답한다. 잘 됐네요. 한동안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사람이 마침내 떠나자 이젠 한 대머리 남자가 와서는 우리 할머니 덕분에 이혼 후에도 웃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 다음으로는 한 노년의 여자가 와서 자신이 우리 할머니와 카드 놀이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좀 버겁다. 특히 지금은 우릴 보호해 줄 것들을 장바구니에 담을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언니와 나를 소개하고 그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예쁘다고 착하다고 말한다. 나는 그 사람들을 외우려 애써보지만 이름은 머릿속에서 흘러나가 버리고 얼굴은 서로 섞여버린다. 할머니는 여기에서 정말 인기가 많다. 모두가 할머니를 안다. 할머니를 사랑한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다. 20분쯤 지나 언니가 나를 공유 코너로 당겨서 함께 숨으며 말한다. 할머니가 우릴 속였어. 잠깐 장 보러 나오는 게 아니잖아. 완전히 행사인데.
할머니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시네. 그러게 옷 차려 입으신 것도 그래서네. 언니가 이렇게 말하곤 스르르 웃는다. 친구가 많으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살 것 목록을 확인한다. 할머니를 좀 기다려도 상관없을 것 같다. 이제 언니는 바닥에 털썩 앉아 말한다. 진짜 많으시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인데 각자 우리 할머니와의 이야기가 있어. 꼭 할머니가 이중생활이라도 하는 것 같아. 나는 언니를 따라 타일 바닥에 앉고는 마트표 콘플레이크 상자들의 등을 기댄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언니는 나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의 자매 텔레파시가 아직 다 없어지진 않았다. 나는 내 청바지에 바늘땀을 만지작거리며 말한다. 이야기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예상과 달리 언니가 싫은 표정을 짓지 않자 나는 더 말해본다. 할머니가 여태 한 번도 안 했던 이상한 얘기를 해주셨어. 호랑이 나오는 이야기. 언니가 한쪽 눈썹을 올린다. 더 얘기해봐 하는 말 없는 신호. 그래서 그 도서관 책들 읽고 있었던 거야? 뭐 그런 셈이야. 할머니가 항상 하늘의 별이 이야기로 만들어졌다고 그랬던 거 알지? 그냥 그렇게 말하신 게 아니라 진짜였대. 호랑이들이 그 별들을 수호했고, 그런데 할머니가 그 별 몇 개를 훔쳐서 단지 같은 데다 숨겨버리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호랑이들이 화가 났고. 언니가 얼굴을 찡그린다. 뭐 그런 얘기가 다 있어? 하여간 할머니 이상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어쨌든 할머니가 너한테 언제 그걸 다 얘기하셨어? 우리 여기 온 첫날 밤에. 그래도 언니의 눈길이 내 목에 걸린 진주로 온다. 그리고 그건 또 언제 주셨어? 나도 모르게 내 손이 가슴으로 올라와 그것을 가린다. 마치 숨겨야 하는 것처럼. 조금 전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좀 더 보호할 방법 이야기하다가 주신 거야. 언니가 별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자기 신발끈을 풀었다가 다시 묶는다. 나한테는 왜 그런 얘기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언니가 할머니에게서 그런 걸 듣고 싶어 하는 줄 몰랐다. 순간 난 언니에게 다 말해버릴까 생각해본다. 있을 수 없는 호랑이를 봤다는 것을.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호랑이를 뒤쫓아갔다는 것과 아직도 그렇게 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 진열대 너머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머핀이나 컵케이크 같은 거 만들면 어때? 엄마 레시피 가지고. 아니면 엄마가 전에 만들었던 쫀득한 빵이나. 응? 리키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시리얼 상자들에다 한쪽 귀를 대니 언니가 눈빛으로 말한다. 너 왜 이러냐? 나도 왜인지 모른다. 엿듣는 게 나쁘다는 것을 아는데도 어째서인지 엿듣는다. 사람이 잘 붙는 리키이기 때문인지도, 아니면 그저 내가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서인지도, 혹은 호랑이를 보았을 때 거기 리키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는 살금살금 진열대 끝으로 간다. 2개 사면 1개 덤이라는 광고판과 함께 럭키 참스 시리얼이 수백 상자쯤 수북이 쌓여있다. 그 시리얼 탑을 방패 삼아 난 진열대 끝에서 옆 복도를 염탐한다. 투명 인간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있는 힘껏 내 초능력을 불러온다. 리키가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은 리키의 아버지 같다. 똑같은 텁수룩한 갈색 머리카락과 커다란 파란 눈 때문에 마치 리키의 어른 버전 같으니 말이다. 리키의 증조 할아버지, 그 호랑이 사냥꾼도 닮은 모습일까? 언니가 어리둥절한 듯 찡그린 얼굴로 내게 온다. 릴리. 나는 언니를 조용히 시키고 언니는 내 염탐에 합류한다.
누군데? 언니는 속삭여 묻고 난 조용히 하란 뜻으로 고개를 젓지만 언니는 내 옆구리를 찌른다. 언니에겐 투명 인간 되는 능력이 없다. 도서관에서 만나네. 한껏 작은 소리로 대답한다. 언니가 하는데 마치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안다는 듯해 짜증이 난다. 하지만 난 무시한다. 엿듣기 바쁘다. 코너가 그 레시피 진짜 좋아해. 리키가 이렇게 말하곤 어딘가 절박해 보이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지만 아버진 리키를 보고 있지 않다. 내가 전에 그거 만들었더니 걔가 4인분이나 먹었다는 거 얘기했어? 아니야, 4인분도 아니고 사실 6인분쯤 먹었을 거야. 그러고는 탈이 나서 여기저기 막 토하고. 리키, 조용히 해라. 리키 아버지가 자신의 두 관자놀이를 문지른다. 나는 축 가라앉은 바닥에 붙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것은 가족끼리의 어색한 순간이다. 내가 염탐해서는 안 되는. 우리 이제 그만. 언니가 중얼거리지만 난 계속 엿본다. 리키 아버지가 장보기 수레를 밀고 가면서 통조림들을 훑어보고 리키가 조르르 뒤따라간다. 그런데 아빠, 내가 이 이야기는 했을 건데 기억나? 우리가 그 레이저 태그 게임장 갔을 때. 리키 아버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너무 커 언니와 나 모두가 시리얼 상자들에서 물러선다. 리키는 열린 얼굴, 희망을 담은 얼굴로 아버지를 올려다본다. 마치 아버지가 자신에게 화가 났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걔 가슴에다가 딱 쐈거든. 레이저여서 맞아도 아무 느낌도 없었을 텐데 걔가 그때 그 입 좀 안 다물래? 그 말이 내 속에서 메아리 친다. 그 말의 끔찍함이 가슴을 조인다. 언니가 내 소매를 당기고 속삭인다. 가자. 언니의 어깨 너머로 할머니가 보인다.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진열대 끝에 서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할머니가 시계를 가리키고는 성큼성큼 걷는 신용을 하더니 내리는 비를 표현한다. 마트는 거의 한산해졌고 할머니는 이제 날씨를 걱정하는 것이다. 할머니가 이제 입모양으로 가자라고 말한다. 한국말로 한 번, 영어로 한 번. 하지만 난 지금 갈 수가 없다. 계속 엿보는 것도 잘못 같지만 그냥 가는 건 더욱 마음이 좋지 않다. 나는 시리얼 상자들의 몸을 바싹 대고는 리키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간다. 리키의 걸음이 멎는 것이 보인다. 입은 미소에서 멈췄지만 두 눈은 상처로 휘둥그렇게 뜨고 있는 것이 보인다. 천천히 미소가 사라지고 리키는 신발을 내려다본다. 나는 몸을 더 숙인다. 저 아이를 잘 모르지만 저 기분은 안다. 내가 손을 뻗고 싶다. 또 나한테는 네가 보여 하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 또 하고 싶은 걸 생각할 틈이 없다. 갑자기 내가 앞으로 쓰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판지로 만든 진열 선반이 넘어지고 내가 그 위로 넘어진다. 나는 어느새 바닥에 팔다리를 뻗고 엎드려 있다. 리키와 리키 아버지 그리고 가게의 모두가 보는 앞에서 100개쯤 되는 시리얼 상자에 둘러싸여서. 세상에. 언니가 마치 부끄러움이 전염되는 것처럼 내게서 물러선다. 할머니가 서둘러 나에게로 오지만 그 서두른 걸음도 그리 빠르지 않고 나는 계속 누워있다. 리키 아버지를 올려다보니 두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다. 리키가 눈을 깜빡거리고 말한다. 너 알아. 나는 어깨를 으쓱해 반갑다. 여기서 만나다니 이런 우연이 라는 의미를 전달하려 해보지만 실제로는 내가 널 엿보다가 네 아빠가 너한테 입 다물라고 하는 거 들었고 이젠 시리얼 더미에 엎어져 있네
얘 가까울 것이다. 너 괜찮니? 리키의 아버지가 묻는다. 얼굴에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서린 그에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한다. 네, 진짜 괜찮아요. 그냥 시리얼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안 살 것 같아요. 리키의 미소가 돌아온다. 얼굴 전체에 천천히 퍼진다. 그냥 얘 지금 뭐 하냐 하고 짓는 미소일 뿐이지만 그래도. 언니가 코웃음을 친다. 무례하게도. 나는 일어서고 목을 가다듬고는 인사한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제 난 다른 박질 칠 준비가 되었는데 마침내 도착한 할머니가 나를 잡는다. 아마도 엉망이 되었을 내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고 할머니는 리키와 리키 아버지에게 환하게 웃는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자 리키 아버지가 목을 가다듬고 마주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애자. 할머니가 리키 아버지에게 웃는 얼굴로 시리얼을 가리키며 말한다. 나 이거 치우는데 좀 도와줄래요? 리키 아버지가 얼른 몸을 숙여 판지 선반을 세운다. 선반은 곧바로 다시 쓰러진다. 내가 완전히 깔아뭉개버린 덕에 그 선반이 아닌 게 됐다. 죄송해요. 내가 작게 내뱉자 할머니가 말한다. 다 괜찮아. 싸우면 돼. 그래서 할머니, 언니, 리키 아버지, 그리고 나는 함께 그 시리얼 상자들을 쌓아 올린다. 난 끔찍하게 불편하다. 사라지고만 싶다. 엿보다가 들키지는 않았어도 내가 엿보았다는 것이 빤히 짐작되지 않을까? 시리얼을 다 쌓아 올리고 나서 할머니가 리키 아버지 어깨에 한 손을 얹고 말한다. 고마워요. 필요할 때 서로 도우면 좋아요. 이번에는 리키에게 말한다. 봤지? 나 힘드니까 너희 아버지가 도움 주셨어. 엄마 아빠도 문제 있어서 도움 필요할 때가 있어. 언니와 난 눈빛을 교환한다. 지금은 할머니가 삶의 교훈을 전할 때가 아닌데. 할머니는 다시 리키 아버지를 보고 말한다. 그리고 리키가 힘들 때는 아버지가 리키 돕고요. 서로 돕는 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둘 다 착한 사람이고 둘 다 힘들 때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 때는 같이 해요. 흩어지지 말고. 알았죠? 할머니가 맹렬함과 친절함으로 은은히 빛난다. 마치 할머니 안에 빛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불타는 별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난 깨닫는다. 할머니는 안다. 무슨 수로 들었는지는 몰라도 할머니는 리키 부자의 대화를 들었다. 부자가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리키 아버지는 조금 민망해 보인다. 마치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리키는 나를 보고 난 우리 할머니가 지금 뭘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한다. 하지만 사실 난 안다. 나는 조금 전 리키에게 나한테는 네가 보여 하고 말하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리키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한테는 당신이 보입니다. 당신이 그보다 나을 수 있는 게 보입니다 하고. 비록 할머니의 이 맹렬함은 우리의 호랑이 막기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것을 목격해야만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할머니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